요즘 뭐 남북 경협이 가장 큰 화제죠. 지속 가능한 남북 경협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북한 내부의 사정이죠. 정말 체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건가, 개혁 개방을 하려고 그러는가, 아니면 이게 소위 도구적이고 소위 즉흥적인 건가, 아니면 목적적이고 정말 구조적인 건가 하는 요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뭐 개혁 개방을 뭐 다 하고 북한이 다 원하는데 우리 원하는 대로 가고 싶은데 국제 환경이 허용이 돼야 되거든요. 국제 환경의 핵심은 비핵화 없이 어떻게 우리 그 국제 제재가 완화될 수 있는가, 국제 제재 완화 없이 남북 경협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남북 경협이라는 거 정말 가능할 것인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어떤 방향에서 전개돼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남북 경제 협력, 경협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 문제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한국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고성장 시대에서 지금 저성장 시대로 전환했는데, 남북 경제 협력을 통해서 한 0.5%에서 1% 정도 추가 성장의 계기를 우리가 만들 수 있고, 그렇게 하면 낮은 중성장의 단계로 재진입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남북 경제 협력을 통해서 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북 경협을 통해서 경제적, 물질적 토대가 더 강화된다면 다른 한 측면에서 한반도 평화의 구조,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될 수 있는 이런 그 여건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경협은 통일로 가는 역사적 축적의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 군사적 통일, 이런 것들은 뭐 빠른 시간 안에 빠른 통일은 이제 한반도에서는 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화를 통해서 서로가 시장을 공유하고 또 교류하는 이런 과정은 우리가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 속에서 우리가 구축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북쪽의 사람들, 남쪽의 사람들이 삶에서부터의 어떤 그 통일, 통합, 이런 것들은 먼저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평화를 통한 어떤 공존, 또 평화를 통한 공정과 번영, 이런 것들의 상호 유익한 이런 역사적 체험, 어떤 면에서는 통일의 선체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통일로 나아가는 역사적 축적,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최대 전환기에 들어서 있습니다. 특정 정파의 정치적인 성과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래서 급조된 정책이 아닌 우리 한반도의 운명, 더 나아가서는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를 고려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북아 질서에 우리가 중심이 되기 위해서 여야 또 국민적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전문가 집단에 정말 합의 기구를 만들고, 그 체제 안에서 정말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고민하고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는 그런 추진체의 설립이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 남북이 하나 되고 평화로운 그런 경협을 하기 위해서는 비핵화라는 전제 조건을 우리는 반드시 이루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것에서 저는 그거는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치적인 통일과 경제적인 통일은 또 별개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향적인 마음을 갖습니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정책 기조의 방향성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기본 인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냉전 구도를 해소해야 된다. 두 번째는 두 개의 국가가 양립하는 그런 평화 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그 과정으로 인해서 통일을 이루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개발을 보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나라의 경제 개발은 안보와 평화의 선제 조건이다, 이렇게 보는 그 시각이 있죠. 그래서 이 경제가 발전이 될수록 그 국가 간의 갈등이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 평화가 이룩되고 안보가 증진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봤을 때는 이 남북 경협은 우리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이제 동아시아의 그 안보와 평화 체제 수립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 경협을 얘기를 할 때에 첫째,
제가 바라기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리고 창설해 놓은 경제개발구에 대한 참여를 남쪽에서 바라고 싶다. 이렇게 느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남북 경협을 할 때에 지금 북한에 있는 그 전국에 걸쳐서 있는 경제개발구에 대한 참여, 투자, 또 뭐 단독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외국 기업과의 그 합영 투자를 해서라든지 거기에 대한 그 참여를 고려해 봄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남북 경협을 할 때에 환경에 관한 거 또 인재 양성에 관한 그 두 가지 고려를 좀 많이 해주시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쪽은 북한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북한과의 접촉을 내려가 나가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최후의 활로를 열어주자는 그런 의미에서 개성공단이 시작됐는가 하면 금강산 관광은 좀 우리 나름대로 화해의 그런 상징처럼 금강산에 남쪽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북한에 알리고 그런 역할을 가지고 우리가 경협을 시작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우리하고는 다르게 1990년도에 원체 어려운 고난의 행군 시기를 지났기 때문에 2000년도를 바라보면서 뭔가 좀 생존과 그리고 개발을 위한 좀 재원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그런 목적에서 체제에 대한 영향을 최대한도로 줄이면서 시드머니를 좀 확보하는 뭐 그런 목표를 했기 때문에 남북이 서로 다른 목표에서 시작했기에 어떤 외부 상황이 충격이 생기면 금방 이게 중단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안고 있었어요. 북한이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 다른 형태죠. 그래서 경제를 앞세우는 거는 맞는데 자꾸 우리가 우리식으로 해서 북한을 개발하고 북한을 도와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북한하고 같이 경협을 하려면 북한이 계획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같이 동참하면서 뭐 방향이 잘못됐으면 우리가 방향을 좀 바꾼다든가 뭐 그런 건 할 수 있겠지만 북한이 지금 필요한 거는 우리로 보면 60년대 중반 아마 60년대 후반이 될 겁니다. 수많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을 대체할 수 있는 내수 산업을 만들어야 되고 그거를 더 발전시켜서 수출 산업으로 이끌어 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산업을 키워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예전 20년처럼 노동력을 공급하는 걸로는 북한이 그렇게 썩 개성공단이 물론 시작 단계에서는 뭐 다시 재개하는 거에 합의할지 모르지만은 장기적으로는 그거는 지속 가능한 모델이 아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로 봤을 때 결국은 우리의 목적이 개혁 개방을 통해서 북한이 경제 성장하고 발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형태로 간다 그러면 남한의 즉 남쪽의 자금만 들어가지고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즉 대외 원조형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다양한 형태의 자본이 외국인 직접 투자 형태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나라 글로벌 개성공단 모양처럼 중소기업 중심형으로 들어가서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외국인 직접 투자 형태로 들어갔을 때 그 지역이 발전하려면 아니면 국가가 발전하려면은 대기업 형태의 대형 자본이 먼저 들어가고 그거에 연관된 국내 기업들 즉 북한 쪽이겠죠. 북한 기업들이 같이 살아나는 즉 산업이나 기업 생태계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 개성공단형 모형이라는 것이 굉장히 남북이라는 특수한 차원에서의 경협 모델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은 글로벌 스탠다드형으로서는 가능하지가 않다. 즉 지속 가능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